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딥러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성주입니다. 주로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AI 관련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2013년에 이제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관련해서 34시간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환경 설정을 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일단 다짜고짜 환경 설정 뭐 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단의 공유 폴더에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은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비틀리는 짧은 URL 그죠? 만든 서비스고 코드 베이직은 제 회사 이름이고 그리고 파이썬 딥러닝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있고요. 이제 한 번은 입력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접근이 되신다면 아마 이제 잘 접근이 되시겠죠.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이제 해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종 접근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럼요. 네, 그 한참 동안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만 접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내용들은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제 전달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만 잘 접근하시면 마이크 요 강의실 마이크가 지금 선이 약간 저쪽 분량인 것 같더라고요. 바꿔달라고 하는데 해야죠. 잘 접근이 되시나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들은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점 텍스트 여기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가입하시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전혀 로그인과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확인 안내 드리고요. 드롭박스 서비스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환경 설정과 관련된 안내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GitHub에서 이제 문서를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유닉스 계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딥러닝은 GPU 가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GPU 가속과 관련해서는 도커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커 환경을 활용하시는 거는 좀 용량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수십 기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당장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로컬에다가 GPU 버전이 아닌 걸로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GPU가 활용되는 시점은 한 3일차, 4일차 정도니까 그때 이전까지만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는 로컬 설치와 도커 설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할 건데 이 도커는
GPU를 위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직접 설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직접 설치 같은 경우 그 안내를 보시면 지금 이제 강의장에 있는 PC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윈도우즈 기반이실 거고요. 그리고 맥도 됩니다. 혹시 이제 그 노트북 맥으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하시면 이제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 놨고요. 다만 이제 윈도우즈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콘다 윈도우즈 다운로드 및 설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파일을 참조해서 다음의 명령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니콘다 윈도우즈 다운로드 및 설치를 이제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른 이제 웹사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 이게 100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다운로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를 이제 뭐 가셔서요.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실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고민하실 건 없고요. 그냥 다 넥스트, 뭐 동의 뭐 이런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권장드릴 만한 거는 이 Just Me와 All Users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자 권한을 이제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All Users로 설정이 됐는데 Just Me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관리자 권한을 하면 괜히 이제 보안 위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Just Me로 이제 하시고 Next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 드라이브 유저스에 이제 미니콘다 이제 설치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게 지난주 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미니콘다가.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그냥 여기까지가 설치 절차인데 설치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이렇게 이제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 목록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한 곳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보시면 미니콘다 3 64비트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와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쉘 프롬프트를 선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둘 중에 이제 어느 걸 쓰셔도 대체로 비슷한데 명령 자체는 이제 거의 동일한데 약간씩 이제 명령들이 이제 파워쉘하고 일반 프롬프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를 선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잘 오셨으면 이제 콘다라고 하는 명령이 활용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그럼 이제 24년 5월 버전의 이제 콘다가 설치가 됐고 그 버전 이제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설치 문서로 오셔서 두 번째 부분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설치 후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방금 전에 이제 인터페이스에서요. x86 CPU YML 파일을 이제 참조하셔야 되는데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 GitHub 내에서 이제 등록된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뭘 설치해야 되는가 버전을 이제 명시한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고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요거는 그 254 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운로드가 뭐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다운로드 이제 폴더에 x86 CPU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에서요, 편의를 위해서 폴더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체인지 디렉토리하고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리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다운로드 폴더에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은데요. 지난주 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그 PC를 복사해가지고 준비를 해드렸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 x86 cpu.yml 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그죠? 요거는 LS입니다. 리스트의 약자. 혹시 이제 파워쉘 명령에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잘 준비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이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요 명령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 명령을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번거로우실까 봐 여기 이제 그 복사하기 버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그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서 그 복사를 이제 하시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클릭 등으로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엔터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CPU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GPU 버전의 텐서플로우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 CPU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GPU 버전은 설치가 뭐 이거저거 뭐 복잡합니다. 엔비디아 뭐 쿠다랑 뭐 CUDM인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도커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설치가 돼서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실습하는 동안 설치를 이제 진행하고 뭐 다운로드 같은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이제 설치로 안내 드리고 있고, 이제 요걸 이제 실행하시면 뭐 이미 이제 엔터키 입력하셨겠지만 설치가 진행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분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유 폴더에 링크.점 텍스트를 이제 보시면 가장 그 하단에 줌 미팅방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화면을 보시다가 이렇게 그 화면을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 화면을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원하시면 쓰시고 뭐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볼만하다 하면 이제 그냥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준비할 거고요. 이건 이제 화면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거를 이제 그 준비해 드리니까 한쪽에는 이제 실습하시는 이제 요 한쪽에는 이제 제 화면을 이제 바로 옆에 보시니까 실습에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이제 그한 지난달에 그 딥러닝 강의 이제 한 좀 30명 이제 오신 그런 좀 대형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부터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어쨌든지 간에 항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제 여기 이 정보가 있으니까 어, 줌에 접근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따로 안내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이제 해놨을 텐데요. 아마도 아닌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줌에 접근하셨는데 화면 공유가 이제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러시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뭐 가끔씩 얘가 뭐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이제 화면이 켜진다든지
이러는 경우에 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드리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이제 됐네요. 그죠? CPU 버전은 이제 텐서플로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잘 되셨다면 뭐 되시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입력할 명령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팁인데 요 그 명령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요 명령을 그대로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딥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이 콘다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뭐 제 소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으실 텐데요. 근데 혹시 이제 낯서신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파이딥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의 버전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제 3.10 버전의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이제 텐서플로우가 잘 설치가 돼서 임포트가 이제 가능한가, 몇 버전이 설치가 됐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확대를 한 상태라서 조금 어지럽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음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이제 파이 딥을 하고 파이썬 이제 인터프리터로 들어간 다음에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이제 수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임포트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2.16 버전의 텐서플로우가 이제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로컬에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본 거고, 그 제가 이제 GPU 버전으로 그 도커에서 이제 설치한 버전은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이전 버전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호환성 때문에 그 GPU라든지 이런 호환성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낮게 이제 했는데 CPU 버전에서는 뭐 그런 고민이 없어서 그냥 이제 최신에 가까운 버전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문제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 오른쪽 클릭 예, 네. 그런 방법으로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치가 잘 되셨고, 그 우리 실습을 위해서는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습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환경들을 코드 작성 환경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가, 그 점을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호하시는 환경이 있다 하면 이제 그걸 얼른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콘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콘다 이제 환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호하시는 환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안내를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설치 안내 문서에 가장 하단으로 내려와서 먼저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환경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로 실행하실 텐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실행하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꺽쇠 3개짜리는 파이썬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나가셔야 되겠죠. 이제 다시 이제 파워쉘의 이제 환경으로 이제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워쉘에서 그 방금 전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실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우스 클릭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시면 이제 오른쪽 클릭 같은 걸 해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콘다 쪽에서 아웃풋을 캡처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노 아웃풋 캡처를 설정 안 했더니 어, 중간 결과가 이제 안 나오는데 한 뭐 1분 이내 정도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 완료가 되시리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얘도 이제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죠. 파이썬 버전 확인하실 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핵심적으로는 요 주피터 랩 버전이 이제 4.2.4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제가 의도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제 엔터키만 잘 누르시면 대체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 환경을 주피터 커널로 등록하는 이제 절차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록하는 거라서 실제 설치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서 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엔터키 입력하시면 거의 즉시 실행이 완료가 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널 스펙 파이딥을 요 경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C 드라이브 유저스 스튜던트 어쩌고 저쩌고에 설치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뭐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잘 되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로컬에 설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절차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피터 랩이라는 명령을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로그가 주르륵 나오고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선호하시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됩니다. 그죠?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크롬이 됐든 엣지가 됐든 이제 상관없고요. 저는 얘가 좋아서는 아니고 얘 바꾸면은 계속 귀찮게 굴어갖고 엣지를 써보세요 막 계속 이러니까 귀찮아서 얘를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하고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크롬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잘 나오셨으면 이제 잘 되신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이 주피터의 이제 최상위 폴더 이제 루트라고 이제 부를 텐데요. 여기에 이제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주피터 랩을 어디서 실행하셨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 주피터 랩을 이제 실행하실 때 다운로드 폴더에서 주피터 랩을 이제 실행하면 주피터 랩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자신의 출발점인 루트 폴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 랩을 이제 어디서 실행하시는가에 따라서 요 이제 내용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알겠고
그리고 이제 이 주피터 랩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뭐 여기저기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 오른쪽 클릭 같은 거를 잘 이제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용으로. 새 폴더를 이제 하나 만드시고 뭐 파이 딥 정도로 하시는 거를 권장하지만 이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기록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파이 딥 폴더로 이제 가시면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기본 커널이고요. 여기는 기명 커널들입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했던 것이 좀 남아 있어서요. 이 머신러닝 하던 이제 커널이 이제 남아 있고 우리가 이제 방금 만든 이제 환경에 연결된 커널은 이제 파이딥 커널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딥 커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선택하시면 바로 untitled ipynb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생기고요. 요거를 그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rename 해서 이제 day 1 뭐 이 정도로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이 원하시는 명칭을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뭐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혹시 이제 이 환경이 처음이실까 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실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용어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요 무언가를 작성하는 단위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에 파이썬 보통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게 그 보통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Shift 애터키 조합이고요. 실행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그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런 메뉴에 그 오른쪽에 이 키 조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키 조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키 조합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메뉴에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제 가끔 사용하시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한데 가장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제 Shift 엔터 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우시게 되겠지만 외우실 필요도 없죠. 런 메뉴에서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우리 sys 그리고 이제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자동 완성을 권장하는데요. PLA 하고 탭 정도 키 누르시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듈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제한이 발생하고요. 가급적이면 자동 완성이 가능할 땐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파이썬 버전 요 sys에서 버전 역시나 자동 완성으로 이제 하시길 이제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 OS 플랫폼은 이제 함수 여기 이제 메소드니까는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요거는 그냥 그 우리 코드가 잘 실행되는지 몸풀기 정도 한다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하는 이제 스타일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이제 10 위에서 파이썬 3.10이 동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이제 이 텐서플로우죠. 텐서플로우 일단 TE 정도 하고 탭키를 눌렀을 때 텐서플로우가 나온다. 이러면은 텐서플로우 설치가 잘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설치가 된 거랑 실행이 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임포트 등을 이제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한 상태인가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이제 2.16 버전이 잘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수월한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맥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애플 실리콘은 그 GPU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직접 설치를 이제 진행하시면 이제 되고요. 절차는 요 애플 실리콘 파일에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과 같이 쉘에서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실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혹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참조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동안 거의 이제 3, 4일 동안 실습할 환경 자체는 이제 잘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안전하고요. 근데 그 이제 4일차쯤에 우리는 그 GPU 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커 섹션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커는 가상화를 위한 오픈소스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그 자체는요. 근데 이제 도커 데스크탑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도커 데스크탑 윈도우즈 설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 탭에서 열게요. 이제 종종 돌아와야 돼서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 요새는 영어의 압박 이런 거 이제 기술 문서들은 번역이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번역해 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윈도우즈의 도커 데스크탑 설치이고요. 여기서 X866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요게 500메가가 조금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 바로 설치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이게 시스템 요구사항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실 텐데 일단 설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다운로드만 받아두시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 요구사항에서 WSL 설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 문서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SL 설치 문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제공을 이제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 관리자 모드에서 파워쉘을 실행을 해서요. 요 명령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워쉘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 닫으시면 그 주피터 서버가 이제 닫혀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가만두시고 새로운 이제 파워쉘을 이제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 시작 버튼 누르고 p 파워쉘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은 이제 파워쉘 이렇게 이제 그 나오실 거고 관리자로 실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복사를 이제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제 엔터키 입력하시면은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이 설치 절차가 자동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음 같이 이제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좀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GPU 가속을 위해서는 최신의 GPU 그래픽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도커 컨테이너 이제 실행 부분에 GPU 가속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여기 이제 역시나 링크를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요 링크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검색하는데 뭐 그 자동으로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작업 관리자를 여셔서 자세히 한 다음에 성능 탭에서 이제 GPU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급받은 게 내장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이제 그래픽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GPU 이제 그래픽 카드,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걸 이제 지급받는데, 그 요게 이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장비가 잘못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급된 장비는 상단에 보시면 이제 RTX 207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에서 제품 범주 선택, GForce. 그죠? 그러면 RTX 20 시리즈인데 노트북 아니고요. 그냥 20 시리즈로 하시면 이제 되고요. 2080이 있는데 2070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10에 64비트 코리안 이렇게 이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대체로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장비가 2070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찾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즈 10 64비트와 이제 윈도우즈 11이 그 공유를 하는데, 이 스튜디오 드라이버와 그 게임 레디 드라이버가 있는데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선호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뭐 게임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성과 이제 품질을 우선하는 스튜디오 드라이버, 요거를 이제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그 560대 버전이고요. 700메가 정도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아이고. 그러면 요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또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건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분투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이제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하시고 나서 시스템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권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시작하지 않도록 이제 좀 그 그래픽 드라이버 요 설치를 이제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우리는 그 50분 진행하고 10분 쉬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 30분에 시작하고 20분에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대체적으로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요. 그리고 이제 이 도커를 설치하시는 것도 그 이 그래픽 드라이버가 이제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게 대체로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되는 동안 우리 그 요 다운로드 받은 도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커 데스크탑 인스톨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아마도 지금쯤은 이제 다운로드가 되셨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요거를 그 실행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선택하실 건 없고요. 그냥 이제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오케이 하시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도커 데스크탑 설치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시간 딱 맞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우리는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아직 그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클로즈 앤 리스타트를 이제 하라고 할 텐데 아직 그거 하지 마시고 이 그래픽 드라이버 쉬는 시간 이후에 그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걸 설치하고 나서 한꺼번에 재부팅해서 한 번만 재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